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미 국채금리로 인한 부담감에 나스닥 홀로 하락 마감했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날 크게 하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과 금리 상승세의 오름폭이 제한됐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53%대에 마감됐고 달러 인덱스는 장중 94.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유가는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이틀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0.61% 내린 7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 골드는 하락하면서 지난 3월 말 이후 최저치인 1,72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셧다운 방지 법안 표결 추진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 이 발등에 불신을 끌 수 있게 될지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는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고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36만 2천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 성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를 보는 눈을 길러주신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밤 9시 30분 놓치지 마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답변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 보내주셔야 저희가 당일 내로 답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질문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긴급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갖고 제가 좀 중요하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미 지금 노란 톡에는 좀 썼어요. 근데 좀 제가 잘못된 내용을 좀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정정을 지금 바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네. 지금 셧다운을 피해 가기 위한 임시 법안이 패스된 게 아직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아직은 정확하게 패스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대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미국 시간은 이제 오전 9시 반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10시 넘어갔죠. 상황이 워싱턴 시간으로. 근데 오전 중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시장 전체가 그거를 예상하고 있고 정확하게 셧다운을 피해 가기 위한 임시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겁니다. 셧다운을 피해 가기 위한 임시 법안이 통과가 예상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생방 중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23시 다 돼가죠. 지금 현재 시간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제로 베이스를 오늘 깔고 시장을 전달할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이겠지만은 앞으로 예상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네, 그 예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법안에 만약에 패스가 된다면은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까? 시장이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라는 가능성이 내비쳐져요. 오늘 1시간 집중하시면은 여러분한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디데이로 다가왔죠. 또 이 부채 한도의 이 부분 이슈에 대해서 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 셧다운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셧다운 방지법이 합의에 이르게 될지 이 표결이 바로 오는 이 30일 현지 시간 30일 오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마스터님께서 면밀하게 살펴주실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보니까 또 상승세로 전환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1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0년물 국채금리 급등과 임시 예결안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의 기존 합의 유지 기대 속에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유로 FX는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네, 마스터님께서 또 중요하다고 짚어주신 내용이죠. 네, Senate reaches a deal to avoid a government shutdown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현지 시간 29일 CNBC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요일 늦게 상원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30일 목요일 아침 이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상원 표결 이후 하원도 법안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시 예산안이 시행이 되면 연방 정부는 셧다운을 피해서 최소한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의회가 30일 자정까지 이 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연방 자금은 소멸됩니다. 네, 이 제안에는 허리케인 9호와 아프간 난민 재정착을 위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척 슈머는 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많지만 지금 미국인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셧다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 기금이 부족하면 연방 근로자의 일시 해고와 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관리국은 셧다운 지침을 보내는 등 대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10월 18일경에 미국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해당 법안은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과는 다른 것으로 공화당이 반대하는 부채 한도 유예안은 제외하는 등 공화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임시 예산안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합의는 이 의회의 골 깊은 갈등 속에서 일단 셧다운 사태부터 긴급하게 좀 피하고 보자라는 좀 임시 방편책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35일간의 최장 셧다운 기간 동안 약 13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었기 때문에 우선 이 당장의 셧다운 고비는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추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76% 상승한 14,84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자, 일단 차트만 좀 얘기를 하도록. 지금은 일단 관망하세요. 제가 이거 새벽 때 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지금은 일단 관망이에요. 어제 전일 제가 나타낸 시황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일 이 구간이죠. 어제 하루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집중해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시켜 주시죠. 네. 네. 전일 같은 장은 일단 차트만 좀 설명드릴게요. 전일 장은요, 이 밑에 구간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락이긴 하지만은 제한적인 하락을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시황이 어떤 시황이에요, 여러분들? 임시 방편안입니다. 이 회복이 들어가진 않아요. 아시겠죠?
지금 단기로 이제 새벽 시간에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단기 상승만 조정만 이끌 뿐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숨 돌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숨 돌리기. 지금 전체적인 앞으로 이제 장에 대한 모멘텀이 전환됐다라고서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임시에 대한 그냥 단순 숨 돌리기 이 정도 장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를 든 겁니다. 지금 일단은 결과적으로 팩트만 하자면 지금 아직 발표한 건 아니죠. 정확히 지금 23시 6분 지나가고 있어요. 6분입니다. 지금 나온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임시 방편안을 해결 못하고 셧다운을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2018년도 셧다운 최장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30 며칠 동안. 그러면은 지금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정확하게 10월 13일까지죠. 10월 15일까지예요. 10월 15일. 그러면은 이거는 디폴트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오늘 셧다운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한다면 확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요. 반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if를 한번 가정을 놓죠. 오늘 만약 합의 안 오면 증시 박살납니다. 밑도 끝도 없는 하락장이 내려와요. 근데 합의하겠죠. 그죠? 왜냐? 공화당 측과 민주당 측, 민주당은 지금 이제 부채 한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 측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설정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한 합의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럼 단기에 대한 랠리성 상승인데 랠리성 상승. 지금 차트를 틱 차트로 옮겨 볼게요. 자,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차트 보이시죠? 지금 합의가 도출된다면은 14,900이 돌파가 나올 거예요. 그죠? 차트로 대응하시든 시황으로 대응하시든 14,900 돌파 이후 매수 대응이에요. 지금 이 구간에는 매매 모멘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시죠?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차트예요. 여기 이 레인지 구간 있죠? 이 안에선 트레이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세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왜냐? 시장을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장을 대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14,900이 돌파가 들어간다면 내일 코스피 시장은 단기 회복세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단기라고 얘기 드립니다. 근데 이게요, 이제 앞으로 상승으로 전환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전일 이제 개파라고 떴잖아요. 코스피가 갭을 메우는 장으로밖에 들어서질 않아요. 단기적으로. 시장은 아직 위험에 고조돼 있다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14,900이 돌파가 들어가고 나서 매수에 대한 추세, 당일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간 안에서 모멘텀이 발동할 가능성이 적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 상황이.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보이시죠? 전전일 하락장과 대비해서 볼게요.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거죠. 이 구간에 대한 모멘텀은. 그죠? 그러면 단기 상승 뷰가 합의점이 1차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임시 방편이 나오면 단기 상승만 유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면 오늘 트레이딩은. 자, 그러면은 지금 부채 한도 유예와 정확하게 인프라 합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어떤 시장에 대한 앞으로 전개 가능성이 높은지 평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은요. 일단은 통과했다고 가정을 열고 한번 보죠. 네. 오늘 새벽 시간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셧다운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디폴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 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합의에 대한 어떤 거래소죠. 합의에 대한 거래소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물할 때 매수를 보든 매도를 보든 거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거래소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합의도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셧다운이라는 건 의회 업무 정지예요. 합의가 안 됩니다, 아예. 그러면은 디폴트에 대한 어떤 10월 중순의 타임라인에 접근하고 그냥 빠지게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셧다운은 패스할 가능성이 높다. 1차 단기 합의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면은 오늘 만약에 셧다운에 대해서 1차 임시방편만 합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열고 보고, 그럼 그 내용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번 합의는 4조 인프라 정책과 부채 한도에 의한 영향 요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답니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가세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합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인프라 합의와 부채 한도 위에잖아요. 알맹이 쏙 빠진 거예요. 그죠? 알맹이 쏙 빠졌는데 이게 반등이 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알맹이 다 빠졌어요. 자, 지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전례, 과거 상황을 판단해 보면은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깔아문 게 국가 부도를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찾기 위해 이제 싸우는 내용이죠, 정치적으로. 지금 현 상황이 미국 의회에서는. 근데 부도를 일으킬 만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12월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그죠? 그러면은 아직 12월까지라는 가능성만 열리게 되는 거고, 정확히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오늘 합의가 된다면 10월 중순에서 12월 3일로 연장됐다는 건 시장이 안고 있는 불안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공화당 상원이죠, 척 슈머 의원이 나온 내용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은 너무 과도해. 너 너무 돈뿌리기야, 바이든.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돈뿌리야. 인프라 정책도 결국 돈뿌리기인데 이거는 옳지 않아.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죠? 부채 한도 위에도 똑같아요, 상황이. 자, 그럼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시장을. 자, 주식시장은 시장만 베이스 모멘텀 까는 거예요. 12월 3일까지 주식시장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루한 싸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개월이라는 모멘텀이 딱 살려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2개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15,700, 16,000 갈 때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상승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2개월이라는 싸움이요, 계단식 하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계단식 하락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 빈도에 대한 어떤 약세 강도에 대한 양이, 약세가 더 두드러지게 조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조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게 뭐예요? 사실. 그죠?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증시 상승이겠죠. 그죠? 증시 상승이겠죠. 증시 상승을 해야 주식에 참여하시는 많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수익을 맛보겠죠. 그죠?
그런데 2개월 동안은 그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합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는 상황에서 합의 이후에 대한 시작장에 대한 뷰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과거 셧다운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네. 사실 그때는 이제 유동성에 의한 장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셧다운에 대한 트럼프 정권 때 35일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크게 이제 차트로 분석해서 보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실업수당 관련해 갖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마찰을 일으켰었어요. 네. 그게요 언제부터 시장이 드러났을까요? 마찰을 처음 일으킨 이유가 기억 못.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 9월부터예요. 그리고 합의를 언제 봤나요? 여러분들 좀 정확히 기억해요. 크리스마스 전에 봤습니다. 자, 그럼 그 모멘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네. 예. 자, 지금 일봉을 확인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모멘텀이 나왔었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네모칸 보이시죠? 이때 실업수당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마찰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합의에 대한 어떤 실업수당에 대한 합의를 위한 부분이 상승장으로 보여집니까? 이 네모칸만 보시면. 근데 지금은요 두 개에 대한 법안이 껴있기 때문에 이 강도가 좀 더 세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에 대한 랠리로. 시장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자,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는 작년 9월에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마찰 부분이에요. 결국에 언제, 왜 합의를 봤을까라는 얘기를 꺼낸다면은 만약에 크리스마스 전에 근데 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에 합의를 볼 것이다 라고서 모두가 예상을 했어요. 시장을 관측하는 뷰가. 그래서 이전부터 반등세가 들어갔었는데 진짜 막바지 때 합의를 해요. 공화당은. 밀당을 잘하네요. 네, 진짜 밀당이라고 좀 표현해요. 정말 밀당을 잘해요. 진짜 외주를 타고 마지막에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럴 때 합의를 봐버리는 식이에요. 예. 전례가. 최근 전례가 그래요. 네. 저는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작년이면 이제 트럼프 정권 때죠. 그렇죠. 근데 사실 당에 대한 변화는 이제 대표는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횡보, 기루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장에선 주식의 청신호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뷰는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 언제가 될까? 다시 한번. 저는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왜 12월이신가요? 12월에 합의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딱 그 기한에 다다랐을 때. 그러면 11월 말부터 섹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네. 저는 이 증시에 대한 뷰는 하락에 대한 랠리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아직도 높은 거예요.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뷰는요. 그죠? 시장이 보고 있는 뷰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보고 있는 뷰는 지금 우리 증시 여기 이 불안 요소가 너무 떠안고 있어요. 부채 한도 유예. 근 미국 정부의 이제 부채 관련해서 최대의 사건입니다. 한도 유예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도 유예를 하겠죠. 한도 유예를 하겠죠. 근데 이 얘기도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부채가 삼경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GDP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GDP 대비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요? 좀 의외일 거예요.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이요. 2위, 3위가 그리스. 제가 그리스로 알고 있는 미국이 아마 10위권일 거예요. 그리스랑 이제 이탈리아도 껴있고 1위가 미국,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요. 문제가 없는 이유는 또 뭔가? 일본에 대한 부채가 자국민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자가. 이건 번외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부채가 엄청난 위험 레벨링에 대한 수준은 아니다 이거지만은 부채에 대한 어떤 한도 유예를 못할 시 디폴트는 현실화입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셧다운, 피해 가자로 단기 조정 반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계속 떠하는 상황에서 계단식 상하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찝어야 돼요. 아시겠죠? 국제금리 지금 오늘 기준으로 1.5% 돌파 나왔는데 지금 당장 막 수직 상승하진 않아요. 다시 또 이제 하락 랠리 들어갔다가 1.4%에서 5% 사이 내외 구간을 계속적으로 맴돌겠죠. 다만 제가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지금 시장이 시장 참여들에게 긍정적인 수익 시그널을 내볼 수 있는 시장인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힘들다. 뭐 코스피 마찬가지겠죠. 오늘 한숨 돌렸을 거예요. 사실 코스피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한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자, 코스피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이 갭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매울 가능성이 높죠. 3,100선은 단기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이 단기 돌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일봉에 대한 차트만 보시더라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뷰죠. 그죠? 근데 워낙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가 굉장히 큰 장이었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지금 내려갈 수 있는 하락에 대한 단기 조정 가능성, 레인지는 어디까지 열릴까요? 라고서 가능성을 열어봤을 때 지금 당장 보이는 뷰는 여러분들 2,900선까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2,800선.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 갈 수 있는 랠리에 대한 범위는요. 그죠?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당분간 높다는 거예요. 이 레인지가 아직은 열려요. 그죠? 미증시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는요. 저는 11월 말, 빠르면 11월 말부터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곰곰이. 저는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근데 어디서 들어갈까가 시장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들어갈까? 어디서부터 증시 참여, 주식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 열릴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해서 드리긴 했지만은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지금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나온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뭔가요? 이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월 연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어제 파월 연설에 대해서 집중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좀 다른 기조를 보였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네. 사실 이제 물가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앞으로 용인하겠다는 의도 담긴 멘트를 던졌습니다. 예. 파월이. 자, 그러면은 이 실질 금리에 대한 회복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증시에 대한 엄청난 하락세를 일으키려면 이제 물가 급등은 아니겠지만 국채가 초급등 현상이 나오면 그런 현상이 펼쳐져요. 초급등. 근데 인프라 합의도 좀 딜레이 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부채 한도도 시간이 열린 만큼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거 이제 파월의 멘트를 가지고 어떤 다른 리포트라든가 외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려볼게요. 철저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인프라 합의에 대한 서포팅 역할도 있겠지만은 물가가 당연히 올라갈 거라는 걸 인프라 합의가 발동을 하면은 근데 이 멘트 때문에 증시가 엄청난 하락 갈 일은 없어요. 네. 이게 굉장히 주식에는 좋은 상황이에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용인은. 사실 물가가 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는 물가가 오르는 게 더 나아요. 사실. 왜냐?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뭐예요? 재화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버틴다는 거고 위험 자산에 오히려 투자 자본이 넘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증시가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조정 랠리를 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엄청난 하락에 대한 코스로 들어갈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빅쇼트는 안 온다는 거예요. 빅쇼트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상승은 간다 이거예요. 물가를 용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6개월, 1년간 지금 앞둔 시황은 셧다운이죠. 앞둔 2개월에 대한 거는 조정 모멘텀을 가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원래 파월과 이제 페드의 집단은요 초장기 뷰를 봐요. 지금 단기적인 뭐 의회라든가 이런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통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물가 그리고 금리 어떻게 보면 1, 2년 뒤의 일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시를 하죠. 그럼 지금 물가에 대한 용인은 지금 당장 물가 급등이 한다 이런 용인 뜻이 아니라 어쨌든 내년에는 물가가 다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어떤 금리 인상 시그널이라든가 그걸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거는 있어요. 다만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는 차원인데 이 멘트만 따져본다면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뷰를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증시에 참여하는 시장에 대한 타임라인이 2개월은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진짜 나이스한 거는 인프라 합의에 대한 법인도 굉장히 축소가 들어가는 거죠. 국채 발행도 안 하는 상황으로. 그럼 증시가 다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4조가 아니라 2조 1조로 줄어들어 봐요. 그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타임라인이 그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2개월이에요. 아시겠죠? 좀 경고성입니다. 여러분들. 강조 또 강조해 주셨네요. 네, 왜냐면은 저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유리한 싸움에서 시장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확률을 높여야죠. 네, 유리한 싸움에서. 저는 이 지루한 싸움에서 승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유동성이 끝난 장이 아니에요. 유동성장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죠. 제가 사실 오늘 달러 인덱스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셧다운에 대한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제가 다음 주에 교육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죠? 네. 어차피 달러는 계속 올라갈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한 교육 설명이 있긴데 근데 지금 사실 지금 나오는 내용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네.
지금 당장 나오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새벽 시간대 한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좀 이제 아침에 다루겠죠. 이 내용을.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네, 분들. 생방송의 묘미죠. 그죠.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청자분 오늘 내용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알맹이만 쏙 빠진 합의입니다. 알맹이만 쏙 빠진 합의. 이게 증시에 대한 다시 엄청난 강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소 2개월 동안 지루한 싸움을 펼칠 수 있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장세인데요. 이 상승 재료보다는 하락 재료가 더 많은 시장 상황입니다. 임시 예산안이 이제 상하원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만 인프라 합의 그리고 또 부채 한도 유예가 제외됐기 때문에 좀 안 꼽는 찐빵 격입니다. 네, 임시 방편안에 따라서 잠시 한숨을 돌리면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12월 3일까지 2개월간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어쩌면 이 하락 장세와 비슷한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빠르게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막소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앞전 방송에서 2년 뒤에나 빅쇼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미국 정책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봐도 무관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정책금리요?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있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지금 얘기하시는 정책금리는 이제 페드, 중앙은행에 대한 기준금리를 얘기하시는 건데, 네. 당연 상승하겠죠. 당연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연. 지금 점도표를 저희가 이제 9월 페드 회의에서 나왔었는데, 점도표를 잠시만요. 미국 점도표, FOMC의 점도표에 대한 예상은요, 시장에 대한 어떤 예측 뷰고 현 상황에 대한 전달이에요. 예. 지금 최근에 9월에 나왔던 점도표를 잠깐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네. 잠시만요. 많이 앞당겨졌더라고요. 많이 앞당겨졌죠. 많이 네. 앞당겨지긴 했는데,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나마 제가 급하게 찾아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네. 이 뷰는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 뷰는. 근데 제가 사실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빅쇼트를 예상하시는 거라면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점, 항상 예상을 사실 빅쇼트는 언제 올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 의미가. 위기는 항상 갑작스럽게 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한 기준금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에 한 차례 열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2차례죠. 이미 한 번 했고, 그죠? 아직 한 번 하반기 때, 4분기 때 할 것이다 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그대로 갈 거예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차례, 내후년에 또 한두 차례 인상에 대한 예상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테이퍼링이 일단은 확정에 굉장히 가깝죠. 현실상. 지금 공식화 발표는 안 했지만은 11월에 공식화 발표를 할 걸로 시장이 모두 내다보고 있고, 시장 반영이 다 들어간 상황에서 테이퍼링은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 쪽 입장은.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 다시 드리겠지만 미국 테이퍼링을 지금 얘기한다는 건 사실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당연히 수없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11월에 나오는 내용은 테이퍼링에 대한 기간, 강도 이 정도 나오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겠지만은 뭐 시장에 대한 큰 추세를 변하고 이럴 단계는 아닙니다. 그죠?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당연 들어갑니다. 예. 당연 상승 랠리로 들어가요. 예. 원래 이제 적정 금리가 몇 프로 갈 것 같아요, 앵커님? 시장에서. 적정 금리요? 예. 그 이제 어떤 한 국가에서 네. 정말 경제가 안전하고 들어가고 있다.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적정 금리 수준이 있잖아요. 적정 금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만약에 어제 우리 노란톡에서 네. 이제 브라질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예. 브라질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6%대 그죠. 정도인데. 근데 이제 적정 금리에 대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 사실 그 적정 금리는 이제 선진국에서 2%에서 3% 사이예요. 네. 이게 적정 금리에 대한 경제 이제 낙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는 경제 회복이 다 들어간 다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지금 주식이 상승을 최고점을 찍었다고 여러분들 막 경기가 엄청 이제 이걸 경기랑 맞물리시면은 절대 오산입니다. 주식시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경기에 대한 어떤 수준 평가랑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자, 일단 답변 정확하게 드리면 미국 정책 금리 테이퍼링 시작하면 그 이후 22년도부터 쭉 상승 랠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막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상디님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전력 수급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 중인데 한국 증시에 큰 충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사실 오늘 내용이 사실 한국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네. 사실 이제 에너지 관련해 갖고는 증시에 영향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섹터 에너지 관련해 갖고는 영향 요소가 굉장히 많이 미치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시장 여러분, 전반적으로는 미미하다. 그죠. 네. 만약에 저희 나라가 뭐 정말 이제 한 섹터만 보는 엔터는 이제 다소 약하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갖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전 세계로 완전히 이제 아우르는 장이 되더라도 네.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에는 굉장히 미비하게 발동할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이제 미증시에 대한 요소를 좀 가르쳤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잠시만요. 지금 제가 그때 러셀 지수를 한번 평가를 드렸을 거예요. 네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화면 좀 이따 할게요. 예. 러셀 지수에 대해서 제가 평가값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게 증시랑 뭐 에너지랑 이제 연관을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하기를 범하길 원해요. 사실 예. 에너지가 오른다고 해서 증시가 오르는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오른다고 해서 증시가 떨어지는 일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요 상황이요 같이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객관화 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실수가 나와요. 달러는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충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달러가 떨어져서 가끔 이러신 분도 있어요 옛날에. 경제는 이 법칙을 세우는 순간 좀 이게 어떤 예전에 오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달러가 떨어지니 증시가 오릅니다. 이러면 이래요. 사람들이 그걸 믿잖아요. 네. 그럼 벙찌게 돼요. 나중에. 네. 제가 분명히 경고 드릴게요. 전혀 무관합니다. 그거를 달러 값을 이런 상대적인 어떤 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나중에 어떤 객관성을 가진 평가에 의해서. 네, 그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경제라는 것이. 그죠. 네.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형태에 대한 그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은 네. 사실 어떤 한 이제 유가, 달러 뭐 이거 가지고 증시 연동성을 지어버린다면은 나중에 이게 객관화 표준 모델링에 대한 어떤 법칙으로 이론화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지금 네. 시장은 이제 우리가 같은 영향 요소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주황색 차트가 여러분들
주황색 차트가 코스피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공 차트가 이제 러셀 지수예요. 예, 거의 일치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미증시는요 보이시죠? 미증시에 의해서 한국 증시가 변동성을 가리킨다라고서 평가하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미증시에 의해서 이 부분이 논점이에요. 코스피는 아시겠죠? 충격이 이제 제가 좀 화끈하게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좀 피해가는 거를 그렇게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에너지 급등 중 한국 증시에 큰 충격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에너지 가격이 한국 증시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는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꼭 본방사수 하셔야 되는 이유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모두 만나봤고요. 네, 시간 관계상 질문들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 네, 마지막으로 마스터님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질문을 하러 봤는데 네. 유로 하방 어디까지 갈까요? 후덜덜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트 잠깐만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네, 그 짧은 시간에 또 보셨군요, 드를. 네. 자, 그렇게 유도 매도를 외쳤습니다. 제가 그죠? 네, 계속 외쳐주셨죠. 네, 떠나간 기차는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외치시나요? 앞으로 당분간은 열려 있어요, 널리죠. 예. 지금은 당장 접근이 불가능한데 네. 근데 제가 8월부터 유로 매도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거는 통화 정책에 대한 수순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시황을 제대로 전달했잖아요. 유로가 테이퍼링을 한다고 한국 언론, 아니,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얘기가 나왔음에도 저는 서경에 나와서 현실상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유로는 완화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테이퍼링 시장 반영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이거를 사실 강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내일 하죠. 내일 또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죠. 내일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일 질문 못다한 거 주시고 시장이 항상 여러분들 정확할 수는 없어요. 항상 오늘 같은 경우도 맞잖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임시 합의안에 대한 발표 이런 내용이 돌발적으로 드러나지만 전체적인 모멘텀을 항상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즐기셔야 돼요. 시장을 굉장히 재밌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답을 꺼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금융시장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에 가깝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정답에 가깝게. 지금 전체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이 과연 바라보는 논점은 무엇인가? 지금 반영된 시장이 아직도 반영 중인가? 이 여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시황은.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증시 보실 때 테이퍼링 보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27일 이후에 중요한 논점이 열리는데 이거 분명히 테이퍼링이랑 연관 지어버린다고. 그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들. 성명 보시는 분들 꼭 기억하실 거예요. 테이퍼링 이미 여러분들 차트에 반영된 거는, 시장에 반영된 거는 이때부터인데 이때 터지니까 이거 이제 테이퍼링 얘기로 괜히 맞물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항상 신세계 좋은 내용 그리고 정확한 얘기를 가지고 시장 판단에 정확한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화하는 시장을 즐기자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또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 선겸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있죠. 네, 일요일 밤 9시 30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밖에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